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최재분 교수님의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이 최재분 교수님이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 걸 들었어요. 약 2시간 강연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이 책을 바로 구매했습니다. 바로 구매해서 쭉쭉 읽었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영상을 만듭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2015년 3월에 영국의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에서 포노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바로 이 스마트폰 말이죠. 우리의 요새 관심사는 그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내용들이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왔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가? 잘 이제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혁명이냐면 이 스마트폰이 불러온 혁명이죠. 어느 분야의 혁명이냐면 금융, 유통, 그리고 방송 매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은행 잘 안 가죠?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구매, 스마트폰, 그리고 방송 매체. 요새 누가 TV 보나요? 다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변화를 싫어해요. 이거는 뭐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닷컴 열풍 있잖아요. 인터넷. 닷컴 열풍이 엄청 불었을 때도 망했죠, 결국. 왜냐면 사람들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익히려고 합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스마트폰을 이미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있다. 이런 것을 정의하는 단어는 진화입니다. 우리는 진화한 거죠. 이 스마트폰이 만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인류의 생각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이란 건 어떻게 바뀌냐? 보는 정보에 따라 바뀌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라는 게 보통 언론에서 보여주는 정보였어요. 신문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보는 정보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했죠, 사실. 그리고 언론의 힘이 짱짱 셌습니다. 근데 이젠 아니에요. 2007년 신문 구독률이 73%였다가 10년 만에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문 안 본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습득하죠. 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습득하는데 개개인이 다 각자의 정보 습득 루트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다 보는 정보가 달라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생각이 개인화가 됩니다. 생각이 개인화가 되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인터넷에 난무를 하죠. 그리고 그 글들을 보는 개개인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던가 아니면 뭐 야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폭언과 욕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게 바로 스마트폰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그럼 산업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볼까요? 2010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산업의 중심은 뭐냐면은 제조, 금융, 에너지가 글로벌 산업이었어요. 거의 세계 10대 기업들의 수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이 제조업 중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경험하고 노하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는 말은 수직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디지털 산업, IT 산업 특징이 뭡니까? 개방적, 창의적 이런 거죠. 근데 이 디지털 산업이 기존의 이제 금융, 제조, 에너지 산업을 이제 넘어서게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우리 같은 이제 포노사피엔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로 빠르냐? 최근 1년 만에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다 합쳤을 때 4,000조였는데 1년 이후에 5,000조가 됩니다. 미친 성장률이죠. 자, 이렇게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산업은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 포노사피엔스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때문에 엄청나게 커졌지만 실제로 IT 기업들, 지금은 뭐 카카오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IT 기업은 사실 없잖아요. 해외는 어떤가 보시죠. 해외는 지금 주목할 만한 데가 2군데 있죠. 중국하고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냥 뭐 장난 아니죠. 이제 중국 가잖아요. 현금도 잘 안 써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합니다. 모든 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라고 QR코드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중국은 아예 당의 지령입니다. 그냥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자적으로 결제를 하고 나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는 거죠.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그리고 뭐 이런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점점 개발의 가속화를 붙이고 있는 중이고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에 있어서도 우버라던가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 기업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 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요겁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있잖아요. 규제 때문에 망했죠. 그리고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개발 우리나라 안 됩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된 배경에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조금 영향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스마트폰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어찌됐건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게임 산업도 우리나라는 거의 망했죠. 우리는 게임이 중독이라고 계속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이랑 미국은 개방적으로 생각을 해요. 게임으로 이렇게 중독이 될 정도면 야 이건 스포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죠. 중국에서 열린 롤드컵에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시청자 수가 8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인데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죠. 이미 이 게임 인구가 미국에서는 미국의 4대 스포츠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의 인기를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전히 우리 산업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하는 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세요. 스마트폰을 하면 너의 인생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르신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성공 루트는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있으면 너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근데 알아둬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도 내가 SNS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유튜브를 보지 않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 말했던 세계 7대 기업에 입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우리는 생각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에 인터넷 뱅킹 많이 쓰잖아요. 은행들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대비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도입을 하려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기본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이 핸드폰에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사실. 그리고 메뉴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초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제가 봤던 예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K뱅크라는 곳과 카카오뱅크가 있죠. 둘 다 이제 인터넷 뱅킹 앱을 만듭니다. 카카오뱅크가 1년 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됐어요. 그에 반해서 K뱅크는 뭐 100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그밖에 안 돼요. 왜 그랬을까? 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냈을까? 사실 기능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리고 신선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캐릭터가 귀여웠어요.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그 체크카드의 캐릭터가 귀여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디테일한 곳에서 있잖아요. 마케팅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K뱅크에서는 시도를 못할 일이죠. 거기는 일단 회사 자체가 카카오랑은 다르게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우리 K뱅크도 귀여운 캐릭터를 해서 인터넷 뱅킹 앱을 만듭시다 라고 사장님께 딱 가져가면 사장님께서 야이씨 장난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하니 그게 주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그리고 개방적으로 그리고 현 시대의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기업들에서 혹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능력 혹은 변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갖춰야 될 기업의 역량은 팬덤 형성이라는 겁니다. 팬덤. 충성 고객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전략이 조금 옛날이랑 달라지죠. 옛날은 뭐 거대 자본으로 광고 엄청나게 때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브랜드 파워로 밀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킬러 콘텐츠가 필요해요. 팬덤을 만들기 위한 킬러 콘텐츠. 이 킬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텔링 기술.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시가 BTS 있죠. BTS.
BTS의 전략은 정말 스토리텔링에 부합이 되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성장 영상을 기록하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팬덤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겁니다. 이 앞으로의 세상은 진짜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죠.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조차도 좀 되게 약간 보수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새 뭐 초등학생들 유튜버가 꿈이다 그러면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저 유튜버가 꿈이면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버가 꿈, 프로게이머가 꿈이라는 아이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얘네가 옛날 세대로 갔을 때는 뭐냐면 그냥 뉴스 앵커가 되겠다 아니면 프로 바둑기사가 되겠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뭐 명치 한 대 세게 맞았죠 제가.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미래에 변화될 세상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님이 이 책을 보고 이제 글을 단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새로운 문명을 거부한 집단이 항상 쇠퇴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걔 유튜브 한다고? 야, 공부나 하라 그래. 지금 유튜버야. 걔 딴 데다가 신경 못 쓰게 그 핸드폰 뺏어버려. 지금 유튜버 하기가 쉬운 줄 알아? 지금 경쟁 얼마나 심한데?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아. 그거 다 시간 낭비야. 그만하라 그래.